제가 동양의학에 관심을 갖게 된 초기는 대학교 때 역학책하고 단전호흡에 관한 그 기초적인 책을 읽고 관심을 가졌다가 정부에 근무를 하면서 좀 이렇게 잠시 일이 바빠서 잊고 지내다가 정부에서 보내주는 국비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로스쿨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정부에서 주는 매월 이제 봉급 가지고 집세 내고 그다음에 의료보험을 내니까 남는 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의료보험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하여튼 미국에서는 병을 안 걸리고 병원을 이용해서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동양의학을 좀 더 공부를 하게 된 배경이 됐고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저나 우리 가족들은 병원 신세를 지지 않았습니다. 동양의학은 그 이후에 제가 굉장히 심오한 이런 이론 체계와 임상적 경험을 많이 갖고 해서 더 깊이가 있어지고 매료돼서 의학 공부를 한 25년 이상 쭉 취미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은 이제 경제학을 했습니다만은 의학이라는 것은 다른 학문을 한 사람이라 해서 접근하지 못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몸과 마음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이 동양의학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한예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예컨대 회계학을 한 사람이든 또는 법학을 한 사람이든 공학을 했던 사람이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원리를 헤아려 가지고 그걸 잘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평생 천수를 건강하게 그리고 삶의 결과는 또 가치 있는 삶을 산다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어느 학문을 했든 어느 걸 전공했든 관계없이 동양의학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학의 사상적 기반이 역학입니다. 근데 역학을 가장 깊이 있게 연구한 분야가 자연과학입니다. 묘하게도 역학이면은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것이 불교, 유교, 유학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가장 서로 유사하고 거의 결론이 같은 것이 역학과 자연과학입니다. 역학은 극히 동양적이고 자연과학 극히 서양적인 건데 사실은 이 둘이 통한다는 거죠. 마치 음과 양이 이질적인 것 같지만 기라는 공통 분모에서 연결되고 중에 의해서 서로 소통될 수 있듯이 역학과 자연과학이 소통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서로 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동양의학을 역학과 서양의학 그리고 자연과학 관점에서 분석하고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역학, 서양의학,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동양의학, 알기 쉬운 동양의학 이렇게 붙이게 된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동양의학이 어렵지만 그걸 가급적 쉽게 쓰도록 했고 쉽게 쓰는 하나의 수단이 역학과 자연과학과 서양의학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쓴 알기 쉬운 동양의학의 결론 부분에서 역학의 돛과 서양의학과 자연과학의 노를 져서 심오한 동양의학 세계를 항해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제가 동양의학을 깊이 있게 알게 된 어떤 방법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 따라서 그런 거를 반영해서 이 책을 그런 통섭적인 관점에서 저술하게 됐습니다. 동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역할 기반을 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물론 동양의학도
우리 몸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그 상세히 그 분석하고 그 이렇게 서술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우리 기맥이라든가 기라든가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유기적인 생명체로서 우리 인간을 두고 분석한 거기 때문에 동양의학은 기본적으로 기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많이 그 인정하고 강조하는 편에 비해서 서양의학은 기본적으로 그 해부학에서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시체를 해부하면서 그 장기를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이 죽은 시체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기라든가 기맥이라든가 이런 거는 인정할 수 없었던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지금도 서양 의학이 무조건 그렇게 그런 배타적으로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서양 과학은 오히려 기를 많이 인정하고 오히려 동양 의학보다 더 아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요법에서도 전생요법 같은 것도 물론 이게 동양의학적 개념인데 지금 서양의학에서 발달돼 있습니다. 반면 동양의학은 지금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많이 강조했던 전통에 비해서 지나치게 실험에 근거한 균합적 실험적 연구 방법에 의한 것만 인정하려는 이런 또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은 서양 과학적인 접근을 너무 많이 가려고 하고 우리 서양의학은 동양 역학적인 관점을 많이 서로 이제 크로스로 지향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 역학을 공부하러 서양을 가야 될 정도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서양 과학은 병을 고치는 거였고 동양의학은 병과 비건강 상태를 같이 고치는 이런 개념이었다면은 그런 차원에서 상호 문제점과 보완할 점이 있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전인적 통합의학으로 통합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외곽에 있는 대체의학이라든가 보완의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그 유기적인 인간, 전인적 인간을 건강을 유지하고 비건강을 고치는 이런 측면에 본다면 전인적 통합의학으로 같이 이게 그 통합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전인적 그 통합의학을 보건정책의 방향으로 이렇게 널리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은 제 책에서 자세하게 차이점과 이런 것도 분석되어 있습니다만은 상호 그 방향성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학이 다 같이 문제를 각각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서로 그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전인적 통합의학으로 좀 이게 그 융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책의 제목은 알기 쉬운 동양의학이고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 동양의학만 가지고 쓴 건 아니고 그 동양의학의 근본을 이루는 역학 그리고 그 서양의학 자연과학을 융합해서 분석하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비교적 통섭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알기 쉬운 동양의학이지만 또 너무 막 다 생략해가지고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거는 그 본질을 외면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동양의학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한눈에 보는 동양의학이라는 큰 분석 틀을 가지고 이거를 그 서술했기 때문에 그냥 논리 정연하게 읽어볼 수 있을 거로 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통섭적 접근을 했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동양의학을 많이 그 이렇게 관조해 볼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실천을 통해서 건강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실천편을 별도의 장으로 집대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론편, 즉 건강의 원리편과 건강의 실천편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종합의서를 표방을 했고요. 실천편부터 다루면은 좀 많이 처음 와닿겠지만 우리가 원리를 모르고 실천을 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의 원리편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원리편을 먼저 쓰고 거기에 기초해서 그 건강 실천편을 썼기 때문에 다소 좀 교과서적인 이런 서술 형식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독자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원리를 정확히 그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실천을 확실하게 해주신다면은 우리 천수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여러 건강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만은 너무 지엽적인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엽적인 정보를 내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못하면은 그 스트레스를 줘서 건강을 그 나쁘게 할 수 있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엽적인 정보를 많이 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건강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거. 이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거에 기초해서 실천을 건강의 원리에 맞는 실천이죠. 원리에 맞지 않은 실천해도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그건 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의 원리에 정확하게 맞는 그 실천을 확실하게 그 하는 것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뭐 학문의 세계가 다 왕도가 없습니다만은 의학도 마찬가지로 그 왕도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고 그게 선행돼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실천을 확실하게 해주신다면은 누구든지 그 평생 건강히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런 걸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는 더 없는 그 보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책이 이제 그 원리편하고 실천편만 수록되어 있고요. 사실 원리 입각에서 주요 병증, 요새 현대인들이 많이 걸리는 이런 병증을 동양의학적 또는 그 전인적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이것이 그 사실 이제 처방 쪽의 제 3절에서 주요 병증의 그 분석과 그 방향을 그 제시하는 이런 거를 집필을 했는데 이 분량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걸 집어넣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서는 그걸 뺄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는 이제 원리와 건강의 원리와 건강의 실천을 다루는 것만 해도 한 870페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넣을 수가 없고 해서 다음번에는 요 원리와 실천편을 적용한 주요 병증의 원인을 분석하고 증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이런 쪽을 기집필한 거를 좀 잘 편집해서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과서적 그 편제를 쓰다 보니까 원리편이 한 앞부분 나와 있고 원리편이 이제 공부해 나가신 과정에서 조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교재로 해서 먼저 전체 건강의 실천의 원리, 그 건강 실천의 요체라고 하는 모델을 한번 제시를 해주고 그 후에 강론적으로 풀어서 이걸 갖다가 실천적인 관점에서 원리편을 자연히 융합시키는 이런 거를 강의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과정은 건강하게, 삶의 결과는 가치 있는 행복한 그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좀 공유를 할 필요 있지 않느냐. 자기만 알고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그걸 공유해서 누구든지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세계 건강 행복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처음에는 이제 120세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만들어졌었는데 지금은 요 조직이 이제 해외에도 공감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래서 글로벌한 이런 조직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고 보고 세계인 모두가 건강과 행복은 공통의 화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글로벌한 이슈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포럼의 제목을 세계
건강 행복 포럼으로 짓고 새로운 체계 속에서 이제 이걸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근거를 해서 보다 쉽게 그리고 일단 실천을 중심으로 해서 원리를 거의 같이 융합시키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그 강의를 하게 되는데 세계 건강 행복 포럼 건강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좀 이거를 강의한 내용을 전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에 출발했지만 모든 세계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가치가 건강과 행복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서양인들에게도 다 공감합니다. 오히려 더 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요 세계 건강 행복 포럼을 에서 하는 건강 특강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 원리를 잘 아시고 그리고 실천을 정확히 하셔서 천수를 건강하게 또 각자의 가치에 맞춰서 가치 있는 삶으로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발언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